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축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무제인은 태자인 이치하고 정분을 교감하였지만 태종이 붕어하자 비구니가 되어 감업사에 보내집니다. 그녀는 애모의 감정을 이으려는 실타래를 연결하였고 태종의 기일에 감업사에서 마침내 고종 이치와 대면을 하게 됩니다. 과연 고종은 무제인을 만나고 숨겨두었던 연모의 감정을 풀어낼까요? 무제인이 후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 태종의 제인 신분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나와서 무제인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당 고종의 황후인 왕황후입니다. 그럼 왕황후는 어째서 무제인을 다시 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을까요? 당대 사회는 권문세가들이 지배하는 신분제 계급 사회입니다. 당시 권문귀족은 5성과 7망이 가장 존귀한 신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성은 바로 최씨, 노씨, 이씨, 정씨, 왕씨이고 7망은 박릉 최씨, 청하 최씨, 범양 노씨, 농서 이씨, 조군 이씨, 형량 정씨, 태원 왕씨입니다. 5성 7망은 당시 귀족 중의 귀족으로 모든 권력과 요직을 독점했으며 황후는 반드시 이 가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서에 급제하고 나서 5성 가문의 딸과 혼사를 맺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출세하고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사법고시나 의사가 되고 나서 강남의 부잣집 여자와 혼사를 맺으려고 했던 사회풍조와 비슷합니다. 왕황후는 명문망족 출신일 뿐만 아니라 자태가 고와서 궁중까지 소문이 나자 어린 나이에 진왕이치와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던 왕황후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고종인 이치가 가까이 하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정다감하고 유약한 고종은 냉정하고 단정한 황후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사이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비빈 가운데 애교 있는 소숙비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소숙비는 고종과 사이에서 일남 이녀를 두게 되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왕황후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고종이 소숙비의 아들을 옹왕에 봉해주자 아들이 없던 왕황후는 자신의 황후 자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옹왕은 수도장안과 일대를 다스리는 관직으로서 보통 황후의 적자가 태자가 되기 전에 관례적으로 봉해줍니다. 이때 궁정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고종이 궁 밖에서 비구니와 연분을 맺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왕황후는 처음에 태종의 제인과 연분을 맺는 것에 대해 화를 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구니를 다시 후궁으로 받아들이면 자연히 소숙비에 대한 애정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왕황후는 몰래 사람을 보내 무제인에게 후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기 위해 머리를 기르라고 말합니다. 왕황후는 우선 눈앞에 있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중의 후과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왕황후는 고종에게 궁 밖에서 비구니와 만나는 것은 남들 눈도 있고 예법상 좋지 않으니 차라리 후궁으로 데리고 와서 편하게 만나라고 권합니다. 그럼 후궁으로 돌아온 무제인은 왕황후에게 어떤 보답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제인은 어린 나이에 후궁에 들어와서 14년간 공백이 있었지만 후궁의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황후의 환심을 사서 안심하게 만들고는 한편으로 왕황후와 소숙비의 궁녀들과 사귀면서 첩자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제인에서 미인과 첩여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구빈 가운데 하나인 소유의 관직을 제수받아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런데 무제인의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희 3년에 고종과 사이에서 장자인 이홍을 출산합니다. 이후로 왕황후와 무제인 간의 밀월 여행은 끝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숙비도 무제인이 후궁에 들어온 이후로 더 이상 고종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러자 원수간인 왕황후와 소숙비가 다시 동지가 되어 사사건건 고종에게 무소희를 비방하고 무고합니다. 무소희는 참다 못해 고종에게 가서 두 사람은 음해하고 고자질하니 고종은 구멍에 얼굴을 내민 쥐처럼 양쪽을 두리번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무소희와 왕황후는 돌이킬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해야 합니다.
왕황후는 매우 신중하고 단정하게 처신하며 냉정하게 판단해서 목석과 같은 성품입니다. 무소인은 황후 주변에 신복을 심어놓고 걸리기를 기다리지만 어떤 잘못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무소이가 낳은 장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소인은 장녀가 죽은 것을 가지고 고종에게 황후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상주합니다. 다른 사설을 보면 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딸을 살해하고 나서 황후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녀가 출산을 하게 되면 황후가 관례에 따라 탐망하러 갑니다. 그때 무소이가 몰래 빠져나가 있다가 황후가 탐방을 마치고 돌아가자 몰래 들어와서 자기 딸을 죽이고 나서 현장을 떠납니다. 나중에 황제가 퇴청하여 관례대로 탐망하러 가는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보니 멀쩡하던 자기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짜놓은 각본대로 대성통곡하면서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갔는가 하고 보모에게 물어봅니다. 부모가 왕황후가 조금 전에 왔다 갔다고 하니 통곡하면서 실성한 모습을 보입니다. 궁정 여건상 자연사했을 가능성은 낮고 고의로 살해하고 나서 왕황후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나중에 벌어진 잔인한 사건들을 보면 딸 하나 죽여서 황후 자리 꿰차는 것 마다할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당 고종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왕황후와 무소이 사이에서 평형을 유지하던 고종은 딸의 죽음으로 인해 무소이에게로 급속도로 기울어집니다. 그는 왕황후를 폐위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무소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를 병주 도독으로 임명해 줍니다. 그러나 당시 귀족 사회에서 황후를 폐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황실과 권문 귀족 간에 정략적으로 혼사를 맺기 때문에 조정의 대신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자 고종은 조정 대신 가운데 숙부인 장순무기를 먼저 만나 폐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는 관직이 일품 태위이고 태정의 유언을 받은 고명 대신입니다. 고종은 대신의 원로인 장손무기가 자기를 지원하기 원했으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희 6년 당고종은 조회를 마치고 4명의 재상을 남게 해서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바로 장손무기, 이세적, 우진영, 저수량입니다. 4명의 재상들은 근래의 정치 풍파를 감안할 때 무소이 승계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고종은 재상들에게 자식으로서 가장 큰 불효가 후사가 없는 것인데 지금 황후는 아들이 없고 무소이는 아들이 있으니 황후를 폐하고 무소이를 황후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저수량이 나서서 3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합니다. 첫째는 황후가 명문가문 출신의 규수라는 관례상의 문제입니다. 당시 관례상 황실은 아직 황권이 약해서 명문망족과 정략적으로 혼인을 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선왕제께서 생전에 며느리로 받아들인 효행상의 문제입니다. 태손께서 부모하실 때 아들과 며느리를 잘 보살펴달라는 유언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황후가 내전과 후궁에서 크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행실상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무소이의 딸이 변산 사건은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황제는 묵묵히 듣고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얼굴이 굳어지고 면담은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소이는 조정의 대신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물러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음 날 고종은 조회를 마치자 내전으로 재상들을 다시 부릅니다. 아마 전날 무소이가 다시 고종을 가스라이팅 했을 겁니다. 4명의 재상 가운데 이서적은 이미 처음 회동에서 눈치 빠르게 와병을 이유로 회동에 불참한 바 있는데 역시 다음 날도 조회에 불참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대단한 처세술입니다. 저수량이 총대를 메고 다시 고종에게 말합니다. 지금 왕황후가 진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황후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신 명문귀족의 규수 가운데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무소이는 선황제의 제인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선제의 첩을 어찌 황후로 간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관모를 벗고서는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겠다고 협박합니다. 이제 황제와 대신 간에 사생 결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내전 옥자의 병풍 뒤에서 여인의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사서의 기록을 보면 하불박살차려, 어째서 이 노인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무소희의 외침에 주위 대신들은 놀라서 몸이 굳어집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사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전에서 황제가 대신들과 국살론하는데 후궁의 여인이 몰래 숨어서 엿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더욱이 궁녀가 선대의 고명 대신을 때려 죽여버리라고 소리치니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천대하고 무시해서 열받게 했더라도 거친 성정과 사나운 심사를 유감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천성이 유약하고 모성 본능이 강한 고정 하나 가스라이팅 하는 것 식은죽 먹기입니다. 당 고정도 난처한 처지가 되었고 주위 대신들도 몸둘 바를 몰라 순식간에 퇴청해 버립니다. 다음 날 고정은 재상 가운데 불참한 이세적을 내전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이세적은 아주 영리하고 약삭 빠른 인물입니다. 그는 황제에게 집안의 일인데 굳이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 상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애매한 말을 합니다. 황제는 드디어 조정의 천군만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조정은 찬성파, 반대파, 중립파로 나누면서 치열한 암중모색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고종이 반대파의 괴수인 조수량을 멀리 담주도독으로 좌천시켜버리니 반대파가 긴장하면서 목소리가 잠잠해집니다. 마침내 영의 6년 10월 12일에 왕황후와 소석비를 서인으로 폐위시키고 가족들을 모두 영남으로 유배 보내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 무소희를 황후에 책봉한다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난관을 극복하고 무소희가 황후에 오르게 되고 조정과 후궁에는 휘바람이 불게 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